여기 보시면 얘는 준보존산지, 보존산지 써 있잖아. 보존산지는 10,000원인데 여기 준보존산지는 8,000원이잖아요. 보존산지는 개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혹시 농지 임야는 보존할 때 부담금 많이 나오지 않아요. 농지보다는 뭘 더 많이 하는 거야? 임야를 많이 하고 그래. 자, 지난 시간에 농지 보존 부담금하고 그 임야는 대체 살림 자원 조성비라고 있는데 요거는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매년 산림청에서 2월달 초에 공고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는 우리가 산지라고 하죠. 산지라고 하는데 이게 보존산지가 있고 준보존산지가 있어요. 토지용계 확인서 보면 임야라고 돼 있으면 얘 아니면 얘가 둘 중에 하나가 써 있을 거야. 그 농지는 뭐가 항상 써 있어요?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냐 농업진흥지역 외냐 이렇게 돼 있어요. 얘는 토지용계 확인서에 써 있을까 안 써 있을까? 써 있어요. 얘는 써 있어. 진흥지역 써 있어. 근데 얘는 안 써 있어요. 얘는 안 써 있다는 얘기는 농업진흥지역이란 말이 안 써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외라는 뜻이에요. 우리가 지목이 농지 그러면 지목이 뭐지 대부분이? 지목이? 전답과수원이에요. 전답과수원. 지목 28개 중에서 일단 이 4개로 되어 있으면 농지고 이게 지목이 이게 아니더라도 농사진지 한 3년 이상 되면 농지로 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용계 확인서 봤더니 이 3개 중에 하나가 딱 써 있잖아요. 그럼 이제 농업진흥지역이 써 있으면 이제 얘는 절대 농지구나. 근데 이 말이 안 보인다. 그러면 얘는 농업진흥지역 외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토지용계 확인서에 굳이 쓸 필요가 없다. 근데 임야는 얘는 임의로 나오겠지, 지목이. 산지 같은 경우는 보존산지냐, 준보존산지냐, 얘도 똑같아요. 얘 보존할 땅인데, 얘 보존에다 개발 약간 허용한 거. 얘 보존할 농지인데, 약간 개발 허용한 게 농업진흥지역 외.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얘는 구분할 때 또 2개로 나누죠. 공익용 산지하고 임업용 산지 이렇게 나눠요. 그 느낌이, 공익용하고 임업용 봤을 때, 어느 게 조금 더 규제 세 보이세요, 느낌상? 둘 다 세요. 공익용이 대표적인 개발제한구역에 임하는 공익 목적으로 보존한 산지인데, 근데 혹시 채종림 뭐 이런 거 들어봤나? 종자 채취용 나무, 무슨 림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건 이제 나중에 나무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임업을 하기 위한 거야. 그럼 걔네들 같은 경우는 개간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벌채를 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얘네들은 웬만하면 개발하면 된다 안 된다. 안 된다. 그러니까 보존산지는 의미가 없는 거야.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이거나 뭐 개발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존산지라고 돼 있으면 일단 별로야. 근데 뭐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어요? 준보존산지. 그럼 얘를 개발할 때 돈을 많이 내야 되냐? 보존산지를 할 때 돈을 많이 내야 되냐? 어느 게 돈을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? 그렇죠. 얘가 더 비싸. 그래서 1제곱미터당 얼마? 얘는 1제곱미터당 얼마가 달라요. 그래서 그때 준보존산지만 알고 가면 됩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냈는데. 내가 뭐 인터넷 들어 찾았잖아, 막. 할게요. 공고가 나오는데, 네이버에서 찾아도 되고요. 뭐, 아무 데나 상관없어. 네이버에서, 만약에 2024년도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를 알고 싶다. 대체살림 자원 조성비. 치면, 블로그에 대부분 다 올려놓거든요.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로그에 쓸 게 없으니까 이런 거 하나씩 올려요. 매년 올리는 건데, 자, 공고 나온 거를 볼게요. 부가 기준에서. 기준 고시 나온 거 있죠, 보이죠? 여기 보시면, 얘는 준보존산지, 보존산지 써 있잖아. 보존산지는 10,000원인데, 여기 준보존산지는 8,000원이잖아요. 뭘 더 많이 내라는 거야. 보존산지가 더 많이 내는데,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 나가서 직접 보는 거는 보존산지는 개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, 거의 다 준보존산지라, 1제곱미터당 8,000원 정도라고 돼 있어요. 이게 5년 전만 해도 5,000원이었어요. 지금 3,000원이 올라간 거예요. 1제곱미터당. 그럼 이제 1제곱미터당 8,000원인데 우리 혹시 농지 보존 부담금은 1제곱미터당 최대 얼마를 넘지 못한다. 그럼 5만 원인데 8,000원이면 5배가 넘잖아. 그러니까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임야는 보존할 때 부담금 많이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대부분 대규모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
농지보다는 뭘 더 많이 하는 거야? 임야를 많이 하는, 그래 우리나라 전원주택 부지 다 임야로 돼 있는 거야. 농지에다 전원주택 부지 개발하면 개발 부담금 내야지, 농지 보존 부담금 내야지. 그럼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대규모 농지 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거야. 그럼 여기 지금 언제 몇 년도야? 24년 1월 30일 날 산림청에서 고시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내년 25년도에도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올 거야, 산림청에서. 그때는 뭐 8,500원 돼 있다. 그러면 1년 사이에 1제곱미터가 500원이 올라가면 평당 1,500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그럼 임야가 큰 사람 개발할 때 빨리 개발하는 게 좋지. 그래서 현재 이 상태인데, 그래서 농지보존부담금은 최대가 제곱미터당 5만 원인데 평당으로 말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몇 곱해야 돼? 3.4058 곱하면 16만 5천 원. 그거는 그래도 상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. 토지하는 사람이 농지보존부담금이 평당 얼마야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네. 16만 5천 원인데 대략 100평 정도 하면 1,650만 원, 200평 하면 3,300, 300평 하면 대략 4,950이니까 거의 5천만 원이다. 그 정도 알면 몇 평이다라고 그러면 숫자만 움직이면 돼요.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민지 아까 연도마다 확인하다는 이게 한 이유는 매년 고시를 하기 때문에, 그래서 주로 뭐 위주로만 알면 돼요. 우리는 준보존산지만. 그러니까 보존산지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제가 실무하면서 한 번도 보존산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. 그리고 토목 설계비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보통 이제 10,000원이래. 그러니까 설계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7,000원에서 10,000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편하려고 10,000원 잡은 거예요. 우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비용이 요 정도 든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딱 맞게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대략 10,000원 정도 평당. 그리고 대출 관련된 게 항상 문제인데, 뭐 개발한 사람이 자기 돈 갖고 다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땅 사면서 땅 살 때 대출 받잖아요. 그래서 대출 비용 파악하는 거는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되게 좋은데, 최근에 공인중개사들 그 대출 관련돼서 나온 사이트들이 있거든요. 공인중개사, 근데 내가 물어볼 은행과 좋은 관계가 아니면 이 대출 얼마 나오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지금 현재 10억짜리 사고 싶은데 5억밖에 없대. 그럼 5억이 대출이 나와야 되는데 5억이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면 이제 출발을 못 하지. 자금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일단 대출 비용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은행 관계자한테 물어보시고, 그 다음에 토목공사 비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토를 하게 되면은 애가 쌌죠. 그럼 주변에 있는 애보다 올라갔잖아? 그럼 얘가 쓰러질 수 있어요. 흙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, 이렇게. 아니면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요? 되잖아. 이렇게 안 하려면 여기다 힘을 줘가지고 받아야 되는 벽을 옹벽이라고 그래요. 옹벽이라고 그래. 옹벽 설치하는데 1제곱미터당 금액이 어느 정도 드냐, 최근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, 그거 알면 내가 기존의 농지에다가 개발행위했을 때 드는 원가가 나와요. 그게 나와야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거든. 그리고 우리 성토 비용은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루베로 한댔죠. 루베로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15톤 트럭 한 대가 한 10루베 정도 실은다. 근데 내가 지금 현재 토지용계 확인서 봤더니 면적이 2,000제곱미터인 거야. 2,000제곱미터에다 높이가 1m래요. 그럼 부피가 몇 루베? 잘 들어야 돼. 2,000제곱미터인데 1m면 2,000루베. 2,000루베를 뭐로 나눠야죠? 10. 그럼 몇 대가 필요한 거네? 200대. 200대 5만 원 곱하면 1,000만 원. 1,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.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, 여기 1,000만 원 나오겠는데 하는 사람하고,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면 출발이 안 되잖아.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, 이것도 이제 그 개발할 때는 개인으로 하면 좀 이게 세금이 많이 나가잖아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법인으로 하거든요. 법인 양도차익 2억 이하면은 10%예요.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양도차익은 보통 1억 정도 보는데 2억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%라고 계산하시면 돼. 내가 예를 들어서 8억 들였는데 10억에 팔았다. 예를 들어서 아니 뭐 9억 5천에 팔았다. 그럼 1억 5천이잖아. 1억 5천에 10%가 양도세예요. 네. 10%. 10%는 1,500만 원 양도세야. 그리고 법인으로 할 때는 2억 이하 할 때 10% 내는 거고,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가 개발이 이렇게 딱 되고 나면 개발행위 총량제라고 그래서 이미 이 동네에서 허용되는 거 얘가 다 해버렸어. 다른 애들 개발이 안 됐거든요. 그거를 이제 야 그럼 먼저 개발한 사람들하고 뒤에 개발한 사람하고 너무 평등하지 못한다 해서 법을 폐지했어요. 연접 제한이라고 그래서 연접 제한을 폐지하면서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심의만 통과하면 돼요. 그래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뭐 계산하는 거는 어렵진 않아요. 이익에 대해서 대략 한 25%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. 내가 2억 벌었다. 그럼 난 얼마 개발부담금 내야 돼? 너무 어렵지. 25%.
2억에 25%면 2,500, 2억에 25%면 5천만 원이 개발부담금이에요. 근데 개발부담금을 다 내는 게 아니라 토지 면적이 얼마 이상인 땅에다가 건물 지었냐에 따라 내고요. 그 면적보다 작으면 안 내요. 그 면적에 대한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이따 보여드릴게. 그리고 개발업 등록, 우리가 대규모 개발할 거 아니기 때문에 등록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, 이제, 혹시 태양광 발전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? 동네에서 개발행위 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이거 민원이에요.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그 이장님을 찾아가서 보통 마을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돈 내거든요. 보통 한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해야 되니까 한 250에서 500 정도 돼요. 처음 듣는 거야? 무조건 토지하는 사람은 민원으로 한 1,000만 원 정도 나가겠다. 이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민원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대략 한 1,000만 원 정도 잡아놔야 돼. 500만 원 정도 내라 그러고 이장님이 허가 안 해주면 할머니 맨날 누워요. 그래서 요게 이제 단기간에 땅을 내가 매입해서 개발행위 했을 때 들어간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데